그래서 노년은 그러면 자기의 욕심을 내리고 욕망이 되는 것도 되고 차분해지고 좀 또 편하게 노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좀 돌아가는 것이 사회에 대해서 말을 내기보다는 그냥 도움이 되는 일 하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금기심과 변화가는 욕심 때부터 자살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잘 참고 긍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만 시간을 돌려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좀 삶 문제가 막아되는 시대가 있을 때문에 한국의 정치 사회학을 가족이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이해된다고 한다면 물론 전쟁과 시민과 전쟁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가가 해야 될 거거든요. 선진복지국가라면 맞습니다. 선진국가 아니어도 이것을 개인 가족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층적인 불평등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자꾸 나이가 들수록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살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불구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자꾸 국가사적으로 이거를 대처하지 못하고 자꾸 자녀 부모님한테 의존해서 노후자금을 만약에 이전받는다면 그럼 결국 이제 노년은 해지 죽기로 가는 이런 상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이 초고령 사회에서 물론 이제 되게 60세 정년하고 한 60, 한 5세나 7세, 9세 정도 돌아갔을 때는 사실은 상속을 해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70대, 지금 이제 80대 이렇게 뭐 이제 100세까지도 가고 이 시대에 그러면 지금 한 60대에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60대에서부터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속을 주지 말고 노년을 본인 책임지시라. 본인이 책임지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거냐? 젊은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뭐랄까 임대주택을 하든 뭐 청년 주거 기금을 만들든 뭔가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도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후를 본인 책임하면서 부담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만약에 이 돈을 노후 자금을 아무리 준비해도 자녀들이 제대로 못하면 결국 그 돈이 이전되면서 동시에 노전에 빈곤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정치자분들도 각자의 재산 상태나 다르기 때문에 자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이 고령화 사회에서 7, 80대면 과거에는 내가 이제 얼마나 샀다고 했다면 그 얼마나가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노후에 필요한 정말 의료비라고 자기가 자신이 한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 교육, 연금 치료 등등에 대한 분야를 통해서 한번 사전 의향 결정해보는 그런 웰다잉에 대한 생각에 기복제가 오늘 됐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분들이 지금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웰다잉 시민운동 정책위원장 서울백세학과 서희정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KBS 58분 날씨.
현재 곳곳에 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지금은 경기 내륙으로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과 남부는 대기 불안정 때문에 구름대가 발달해 밤까지 거의 자정부터까지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경상도나 중부지방도 이제 점차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우량 그리고 적설량 보면 서울, 경기, 충청권은 5mm 내외의 비로 내릴 수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 기온이 좀 떨어지고 내일 아침 춥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눈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나 오늘 저녁에 대설특보가 예보되어 있는 KBS 제1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FM 98.9MHz, 고성 95.7, 속초 88.1, 동해 삼척 88.5, 태백 93.7MHz, KBS 강릉 제1라디오입니다. HLKR. KBS 제1라디오 3시 강원 뉴스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가 오늘 발표한 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 조사를 보면은 강원도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81로 전국 평균보다 17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80.3으로 역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결정 발표에 따라 강원도는 시군에서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공시가격 열람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심의를 한 뒤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 가격을 공시합니다. 춘천 의암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은 번개시장 야시장이 이번 주말 개장합니다. 춘천 번개시장 생일에는 내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춘천시 소영도 번개시장에서 야시장을 엽니다. 야시장에서는 전통 빈대떡과 옛날식 통닭 등 먹을거리 30여 종과 가방, 향초 등 소개 공연을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지. 강원도 어린이집 연합회는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누리과정과 표준 보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특히 전국적으로 3살에서 5살의 어린이 58만여 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6년 동안 분별되는 등 유치원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보육료 산정 체계 구축 등 보육료 지원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릉경찰서가 지역 주민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강릉시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 협박과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마을 부녀 회장을 술자리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나쁜 놈. 춘천 사막산 흑백이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업자인 주식회사 대명 호텔 앤 리조트는 이번 주 선정도 물량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현장 점검과 단계별 공동 수립에 들어간다고 춘천시가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이 2021년까지 사업비 550억 원을 투자해 춘천 삼천동 수변에서 사막산 사이 3.6km 구간을 로프웨이로 연결해 관광용 곤돌라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업자는 시설을 춘천시에 기부하고 대신 20년 동안 시설 운영권을 갖습니다. 2018 평창 도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가 열린 공항에서 아시아 유소년 선수권 대회
쏟아지는 영등포의 밤 대한민국 구석 동네방네 이모 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연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이거 기념식 오늘 창원에서 열렸죠? 맞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선 3.15 의거 59주년 기념식이 오늘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렸는데요. 그만큼 5살이었으면 59년의 주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대? 청소년 이다현 공청년 기념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조사 기록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와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그 28에서 4.19까지 1년에 비춰 60년을 만든 4년을 뜻깊게 경험하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대실화하도록 틀림없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15 이거 하면은 바로 나도 김주열 현상도 올리는데 이때 희생이 바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때였잖아요. 희생자 추모제는 어제 있었죠? 맞습니다. 김주열 열사는 당시 마산 영마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나섰다가 형방불명이 됐었죠. 7.17만인 1960년 4월때 마산 저항도로 앞바다에서 해군에 거치는 폭탄이 박힌 아주 처참한 시신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시위로 번졌고요. 4.19 항의가 됐는데요. 당시 그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또 고교생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3.15 그때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서 모두 12명이 경찰 앞에 고등학교 수습을 했는데 그 가운데 11명이 10대 학생들이었다고 하죠. 이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10시 국립 3.15 민주무지에서 열렸습니다. 네, 10대 학생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뭐 조직적인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국제 정권의 국제라는 어떤 사회 큰 혼란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15 이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 사업이 창원에서 연중 펼쳐지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7시 30분에는 아트센터에서 창원시 미술단의 창작 오페라 찬란한 분노 진정한 오프로드. 27일에는 그 창원시 무용단이 3.15 의거를 주제로 한 소리 없는 학생이라는 제목의 정기 공연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밖에도 이 기념음악 주제 마라톤대, 전국 미술장, 청소년 영상대, 역사 아카데미 이런 3.15 의거 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그 다채로운 기념 사업들을 연중 기획하고 있다고 하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전두환 씨 재판 때 초등학생들이 물러가라고 한 채 광주지방법원 옆에 한 고등학교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군요. 네,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래 보이는데요. 자유연대, 자유대한복단, 펀라이트 등 단체는 오늘 그 광주 동구 동산초등학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이 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침과 관련해서 교장 교감선임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바로 그 법원 옆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건데요. 이들은 그 광주 교육도 실사 속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고요. 아이들은 그 어떤 집단의 전위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들 보수단체들은 교장 등의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으면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위반 사항에 따라 고발하겠다 이렇게 붙이는데요.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충돌은 없었습니다. 5월 18일 단체들과 학부모 모임을 비롯한 광주 시민사회 단체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이 초등학생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았거든요. 동산초등학교도 고2한 열렸어요. 모교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노동부가 이 사망사고 발생 후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만한 근로감독이라는 건가요? 네, 그런 지적을 면하기